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학 개론 시간입니다. 저희 보험학 개론에서는요, 보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아주 알기 쉽게 풀어드리고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험학 개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세 분의 전문가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보험학 개론을 알차게 꾸며주실 세 분 전문가분들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좀 많이 준비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는 뭔지, 어떤 이야기들로 꾸며질지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보험학 개론 오늘의 토픽, 생명보험, 손해보험, 그리고 제3보험. 자, 오늘의 주제 확인해 봤습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니 보험은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닌가 봐요. 다 똑같지는 않고요. 네. 각각의 이제 영역에 따라서 이제 다루는 것도 다르고 세부적으로 건강보험에서는 어떻게 구분되는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주제를 가지고 좀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시청자님들에게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네. 사실 보면 보험 가입하려고 이렇게 찾아보면요. 무슨 생명, 무슨 손해보험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우선 생명보험사를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자체가 생명보험사가 먼저 판매를 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과거에 가입한 보험 중에서 건강보험으로 생명보험사 상품이 굉장히 많이 가입되어 있으세요. 2000년대 초반에 이런 가입자분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생명보험사의 손해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보장도 축소하고 보험료는 비싸게 인상이 되면서 보장이 좀 안 좋아지게 됐던 그리고 2003년도부터는 이 CI 보험에 대해서 판매를 시작하게 됐어요. 네. 갱신형 담보로 대부분 가입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보장 만기가 좀 짧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보험사 중에서 CI 보험이 나오는 시점, 한 2003년, 4년도 정도 때부터 이제 손해보험사들이 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아까 모아름 전문가 얘기하셨는데 생명보험은 이미 많이 팔아가지고 많이 보험금을 타먹었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율이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손해보험사 늦게 시작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보험료가 저렴하다 보니까 갱신형 특약보다는 비갱신형 특약을 하더라도 좀 보험료가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비갱신형 특약으로 100세까지 가입을 할 수 있는 이런 특약들이 많이 있고 또 보장 범위를 넓게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손해율이 적기 때문에 특히 이대 질환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이라든가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100% 보장을 다 해준 이런 특약들을 손해보험사에 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손해보험사는 그런 아직까지는 손해율이 낮기 때문에 조금 더 폭넓게 보장해주고 좀 저렴하다는 장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갱신 여부, 만기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차이는 왜 두게 되는 건가요? 이제 계속 저희가 손해율을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 손해율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보다 손해보험사가 10분의 1가량 그 정도 수치입니다. 사실 10분의 1 정도의 수치고 그다음에 손해율이 생명보험사가 높다 보니까 이 손해율 높은 부분을 새로 가입하시는 가입자들한테 보험료를 떠넘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갱신형은 사실은 그 뒷면에는 어떠한 사실이 숨겨져 있냐면 네. 가입할 때는 되게 싸고 보장은 크게 가입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험료가 계속 증가하죠. 그럼 결국에는 총 납부하는 보험료는 갱신이 안 되는 비갱신형 보험보다 되게 높게 아하.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피해를 보는 거는 보험사가 손해율이 급증했다. 그러면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이런 악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네. 이 S생명사의 땡땡 시대 건강보험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 여기에서는 요실금으로 수술만 하시더라도 네. 보험료의 많게는 5배 정도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보험이고 네. 지금도 그걸 많이 유지하고 계시는 보험 중에 하나예요.
그 손해율이 높아졌겠죠. 보험금 청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에 큰 영향을 끼쳤던 보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손해율에 따라서 보험료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네요. 이 부분은 좀 잘 몰랐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제3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제3보험, 요거는 조금 생소한 것 같아요. 이 제3보험이라는 건 뭔가요? 네, 제3보험은 말 그대로 제3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명보험사의 어떤 정액보상적인 특징, 그러니까 그냥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렇게 딱 정액으로 주는 게 생명보험 특징이잖아요. 네. 그래서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실제 발생한 손실, 비용을 보상해 주는 게 원래 손해보험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생명보험사의 특징과 손해보험사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오호. 그런 성격의 보험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질병 상해 있잖아요.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이런 부분을 같이 보장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3보험은 당연히 이제 생명보험사에도 속할 수 있고 손해보험사에 속할 수 있다 보니까 깍두기 같은 느낌이에요. 예, 네. 깍두기인데 다 보장되다 보니까 오. 가운데 공통분모가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보험을 가지고 생명보험사는 손해보험사는 상품을 만들 수가 있다 보니까 좀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보험사마다 차이가 없이. 그래서 이런 제3의 영역을 보장해 주는 게 제3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장점만을 가지고 있는 게 제3보험이라면 뭐 당연히 뭐 저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세 가지 보험 중에서 제3보험을 그럼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떤 보험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각각의 장단점을 구분을 해서 그다음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서 가입하는 게 되게 아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사망을 보장해주는 종신보험, 그다음에 노후를 보장해주는 연금보험, 노후의 위험 리스크를 보장해주는 치매보험으로 구분이 되고요. 종신보험은 한 집안의 가장인 보통 남성분들이 가입을 많이 하시는 보험이고 네.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노후에 내가 연금을 탈 수 있는 그다음에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사에도 있는 영역인데요. 근데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사는 생활비를 100에서 최소 그다음에 200만 원까지 최대 이 사망 시까지 지급을 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생명보험사로 하실 거면은 요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유념하셨다가 필요하신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뭐 각자 상황, 처해져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게 이 손해보험사로는 어떤 보험을 좀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어요. 네, 아까 제가 생명보험 손해보험 말씀드렸잖아요. 네. 손해보험사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게 원래 개념이에요. 네. 근데 실제 발생한 게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다. 병원에서 병원비가 10만 원 나왔다, 100만 원 나왔다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 병원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이 바로 아시겠지만 실손의료보험이에요. 네, 실비. 예, 실비보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데 그 실비보험 말 그대로 병원비를 보장해 주는 건데 요게 제3보험의 영역에 원래 손해보험사 영역에 있었는데 네. 제3보험에 들어가다 보니까 생명보험도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생명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금을 집어넣고 실비특약을 넣어야 되다 보니까 보험료가 비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개편이 돼갖고 지금 현재는 2018년 4월 1일 이후에는 착한 실비보험이라고 해서 딱 실비보험만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보험은 뭐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5천 원, 1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어른들도 40대 이상 되더라도 2만 원, 3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가장 저렴한 실비보험이 있어도 모든 질병이나 상해를 거의 다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손해보험사에서 가장 좋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실비보험에서 이제 보장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또 어떤 사고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누워 계시다 그러면은 요양자급이라는 생활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을 또 보장할 수 있는 게 각종 진단자급이나 수술비가 실비에 플러스해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손해보험사가 생명보험사의 요율이 낮기 때문에 좀 보험료가 저렴하고 또 보장이 넓게 들어가는 보험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대 질환이라고 해서 지금 생명보험사는 대부분 뇌출혈만 보장해 주는데 뇌 쪽으로는 네. 근데 이제 손해보험사는 뇌졸중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처럼 좀 더 보장 범위가 넓은 특약들이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손해보험사에서는 이런 진단 자금이라든지 수술비라든지 입원비 같은 특약들을 준비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20년이나 30년 납입으로 끝나고 100세 만에까지 다 보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네. 그러니까 이제 목적에 맞게 순서대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 보면은 시청자분들도 보험하면은 실비보험 하나만 있으면 되지라는 하는데 네. 이게 되게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실비보험은 상품 개발 자체가 태어났을 때부터는 갱신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평생 월세집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고 보험을 가입할 때는 일단 첫 번째 진단비, 수술비를 정확하게 준비를 하셔라. 비갱신형으로 생명보험사보다는 손해보험사의 보장 범위가 더 넓고 비갱신형 100세 만기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유념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생명보험사로는 사망 또는 연금 또는 치매를 준비하시면 좋다. 그다음에 실손의료비는 당연히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하니 병원비 보상에 대한 실비보험을 준비하시되 보험은 실비보험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는 오해이시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험에 관해서 도대체 어떤 보험이 나에게 맞을까, 어떤 보험이 들어야 할까 궁금하신 점 많으시죠?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아주 친절하고 깔끔하게 저희가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요. 보험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장 내역의 가치를 저희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이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험 가입과 관리 결과는 본인이 선택하셔야 한다는 점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보험에 관한 진실 혹은 거짓을 바로바로 체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보험 팩트 체크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항목들을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이 항목들에 대해서 진실인지 거짓인지 바로 전문가분들께서 풀어주시는 시간인데요. 자, 지금 OX 표지판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진실이면 O, 거짓이면 X를 들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팩트 체크 첫 번째 항목입니다. 후유장애는 합산이 안 된다. 과연 팩트일지 거짓일지 여러분들 들어주세요. 후유장애는 합산이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모르겠다인 건가요? 네, 중간 입장이 있으신데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뉘셨어요? 뭐 보통 이 후유장애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해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로 나뉘는데 이제 보통 상해 후유장애가 질병 후유장애보다는 보험료 측면에서도 되게 저렴한데요. 시청자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고로 한쪽 팔에 후유장애를 입었는데 한 뭐 20%다. 근데 또 사고로 다리 한쪽을 좀 뭐 잃거나 크게 후유장애가 입어서 뭐 한 60%까지 나왔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80% 아니냐. 그래서 80%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를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굉장히 큰 착각이고요. 동일 부위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팔을 하나 다쳤는데 후유장애 20%. 근데 또 사고 나서 팔을 하나 잃었어요. 그럼 추가적인 후유장애가 남겠죠. 그럴 경우에는 합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일 부위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일 부위에는 합산이 된다. 네. 중간 입장을 들어주셨어요. 예, 저는 이제 중간 입장을 들었는데 네.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합산이 되긴 되는데 이 합산이 되는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고 한번 들었거든요. 합산이 되는데 아까 동일 사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동일 사건은 맞는데 이제 요 부분을 가지고 왜 말이 나왔냐면 후유장애 그 등급이 있어요. 뭐 3% 이상 후유장애, 50% 이상 후유장애, 80% 이상 후유장애 이런 것들이 특이하고로 있는데 이게 50%, 80%를 채우면은 납입 면제가 된다든가 이런 기능들이 있고 보험금을 많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분쟁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요 50%, 80%를 만약에 뭐 5년 전에 눈이 실명되고 3년 전에 뭐 팔 한쪽을 못 쓰고 뭐 2년 전에 청력을 잃었다. 다 합치면 90%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90%입니다. 납입 면제에서 딱 봤더니 안 되는 거죠.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부위가 다르니까. 그렇죠. 시기도 다르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합산이 안 되는 건데 어허. 마치 다 되면 합산이 되는 것처럼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나이 드신 분들 중에 합산을 다 해가지고 80%안 넘는 분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동일 부위가 합산되는 거고 또 후유장애도 상해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이제 3% 이상의 이제 낮은 부위도 장애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후유장애를 가입하셔야지 50%나 80% 후유장애만 있다 그러면 이것도 조금 부족한 부분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건 좀 확인해 보시라고 아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후유장애는 무조건 합산이 되는 거는 아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팩트 체크 확인해 봤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두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부모님이 가입해 주신 보험은 좋은 보험이다.
부모님이 뭐 어련히 알아서 가입을 해주셨겠어요. 자,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부모님이 가입해주신 보험은 좋은 보험이 아니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네, 중간 입장. 네. 보통 20, 30대의 가입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부모님께서 가입해주신 보험을 쭉 유지 중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옛날 보험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그 이유가 가장 큰 게 보장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었던 그런 보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과거의 보험들은 만기, 그러니까 보험 기간이라는 보장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하. 보험료가 저렴하게 가입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좋고 어떤 부분은 나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좋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20, 30대의 그 가입자분들이 옛날 보험 가입하고 있는 보험 중에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게 바로 CI 보험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옛날 보험이라서 무조건 좋다라고 하긴 좀 어렵겠죠. 네. CI 보험이 사실은 뭐 중대한 질병을 보장해주다 보니까 네. 계속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요. 추가적으로 또 많이 보는 게 이제 뭐냐면 부모님이 가입해주신 보험 상품 중에 땡땡 공제보험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아요. 공제. 그러니까 생명보험과 유사한 이 공제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공제보험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일단 만기도 80세 만기거나 아니면은 만기가 길면 10년 단위, 15년 단위 갱신형 보험이구나. 그래서 20, 30대이신 분들이 10년 단위 갱신형 보험을 가입하면은 이 친구들이 50대, 60대, 70대가 됐을 때는 이 갱신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겠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요. 그쵸. 이런 부분도 문제고요.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그 뉴스 기사에 많이 보도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 공제보험에서 보험금 지급건 때문에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험금 지급건이 1000건이 접수가 됐다. 근데 일 처리해 준 사람은 사실은 한두 명밖에 없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건이 계속 누락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제보험에 대해서는 조금 단점이 많다라고 봐주시고 보험 상품은 보험 회사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니가 가입해 주신 보험은 네. 저렴했어요. 근데 아이가 이제 독립해서 물려받아가지고 이 보험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자꾸 올라가요. 어허.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갱신형 보험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머님이 부모님 물려주신 보험 중에서 갱신형 트랙이 많이 있는 보험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젊었을 때는 당연히 요율이 떨어지니까 보험료가 저렴한데 30, 40, 50 갈수록 비싸지고 만기가 80세다 그러면 80세까지 보험을 내야 되는 보험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내주실 때는 부담이 없었는데 정작 내가 가져와서 필요하려고 쓰려고 보니까 비싸지는 보험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어머님께서 보험료를 물려주신다고 하더라도 네. 그 보험을 볼 적에 과연 이게 내게 갱신형 보험인지 또 보장 범위가 넓은 보험인지 내가 유지가 과연 내 월급으로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팩트를 체크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부모님 분들 중에 팩폭 당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잘 해준 게 아니었어. 어떡하지? 이러는데 잘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팩트체크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간 부담보라도 5년만 지나면 문제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과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세 분 전문가분들 의견 들어주세요. 중간 입장 한 분, 그리고 OX가 확실히 나뉘어졌어요. 네, 이유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기간 부담보라는 이 단어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시청자분들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정기간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보험을 가입할 때 어느 보험사든 5년 이내 입원, 수술, 치료력, 최근 3개월 이내에 진찰 또는 진단받은 병명이 있는지 가입자가 고지를 하고 심사를 통해서 가입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보통 그 남성분들은 요새 그 내시경 검사 많이 하잖아요, 여성분들도. 네네. 반대로 또 여성분들은 부인과 관련 그 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시고. 네. 보험사가 싫어하는 이런 질환 중에 하나가 대장용종제거나 아니면은 여성분들 부인과 관련 치료력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보험 가입할 때 이거를 딱 고지를 하면 보통 뭐 대장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는 뭐 5년 아니면 아예 그냥 보험 기간 내내 이 부분은 보장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정기간 부담보거든요. 네. 사실 이럴 경우는 되게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보험을 준비할 때 다 보장을 받고 싶은데. 거기는 안 해준다 이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가입이 끝이 아니라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도
혹 내가 부담보 조건이 걸렸어도 보험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 중간에 내 건강 관리를 잘했다. 가입 후 5년 동안 이걸 관련해서 병원을 전혀 안 갔고 건강하다. 그러면 보험사에 요청을 해서 나 여태 보험 가입하고 나서 계속 건강했어. 검사 안 받았고 약도 안 먹었고 건강관리 잘했어. 라고 요청을 하면 네. 그 부담보에 대해서 다시 심사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네. 회사별로 상품에 따라 차이점이 좀 발생할 수 있으니 무조건 부담보가 잡혔다고 해서 좀 약간 현실적으로 슬퍼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전기간 부담보라는 거는 평생토록 보장을 못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5년 정도 지나면 이걸 봐준단 말이에요. 보험회사에서는. 그러니까 요거를 악용을 해서 내가 보험 가입할 때 만약에 보험 그 병명이 있거나 뭐가 이제 진단이 나온 게 있으면 고지를 하고 정확히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 기록이 없으면은 그 사람이 무슨 병인지 몰라요. 아하. 그러니까 가입을 시켜주잖아요. 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설계사분들이 보험을 무리하게 숨기고 가입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요거 가입하고 5년만 잘 버텨. 그러면 나중엔 다 보장받을 수 있어라고 잘못 가입시킨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네. 허위로.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가입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정작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겨갖고 청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고지에 않던 내용들이 다 튀어나와요. 그 나중에 가서는 보험료대로 내고 보장을 못 받고 해지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고지는 중요한 거고요. 네. 5년이 지난다고 무조건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만약에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다가 나도 이거 설계사분이 5년만 지나면 문제 없다고 해서 뭔가 좀 찜찜하게 가입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네. 이건 반드시 전화 주셔가지고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무조건 5년 후면은 무슨 마법처럼 다 풀리는 게 아니다라는 점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팩트 체크 좀 해봤는데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아울러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요, 보험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보장 내역의 가치를 저희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험 가입과 관리, 또 결과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을 아주 새롭게 리모델링 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보험도 리모델링이 필요해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분의 보험을 리모델링한 사례를 좀 소개해드려 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그 지방에 계시는 네. 농촌에 계서 농촌 일을 하시는 두 부부세요. 어. 50대 부부신데. 부부의 보험. 예. 근데 지금 현재 남편분하고 배우자분하고 합쳐가지고 네. 5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 두 오. 부부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이 50만 원. 적지 예. 않은 금액이네요. 적지 않은데 생각보다 50대면 나이가 또 있으신데 별로 보험료가 비싸지 않네라고 어허.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일단 뭐 남자분 보험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네. 남편분이 3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계셨어요, 전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보험료가 이 정도면 뭐 적당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수 있는데 문제는 이분이 다 갱신형으로 가지고 계세요. 그럼 계속 올라갈 텐데. 그렇죠. 그래서 보험료가 저렴해 보였는데 따지고 보니까 아하. 나중에 이제 보험을 다 납입을 끝나고 한 60, 70 넘어가면 이제 노후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노후 생활 할 때부터 보험료가 올라가요. 그때부터 가파르게. 아이고. 예, 보통은 보험료 요율이 65세 때부터 가파르게 올라가게 돼 있어서 이분은 점점 내야 할 보험료가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H화재 통합보험의 경우에는 12만 원가량의 보험료를 내고 계신데 여기에는 이제 주보험으로 암진단비, 또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외에도 운전자 보험 특약하고 수술비 특약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진단비하고 수술비 보장들이 다 갱신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런 비싼 담보들이 갱신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보험료 가파르게 올라가겠죠. 그렇죠. 근데 그건 문제는 또 5년 단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진짜 필요한 나이가 되면은 이거를 너무 비싸가지고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갱신형 특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해지하는 걸로 알려드렸습니다. 네. 자, 두 번째 L생명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3천 원가량 납부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보면은 뇌출혈 4천만 원, 심근경색 4천만 원. 허나 이것 또한 10년 갱신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거 두 가지예요. 갱신형도 문제지만 그다음에 보장의 범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뇌출혈을 딱 보게 되면 뇌혈관계 질환의 보장은 세 가지로 나뉘고요. 뇌혈관, 뇌졸중, 뇌출혈.
그래서 뇌혈관은 뇌에 발생하는 모든 질환 100%를 보장해주고 그다음에 뇌졸중은 뇌경색 및 뇌출혈을 보장해주며 뇌에 발생하는 질환의 77% 정도를 커버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뇌출혈은 말 그대로 혈관이 터지는 출혈만 보상을 해주고 뇌혈관계에 생기는 그 질환의 보장 범위 중에 17% 정도밖에 보장을 안 해줘요. 네. 그래서 갱신형과 보장 범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나중에 보험료가 가파르게 상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리하라고 권유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장 범위는 좁은데 계속해서 보험료는 올라가니까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조언을 해 주신 거네요. 계속해서 다음 보험들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나머지 두 건은 다 L생명의 암보험이신데요. 네. 역시 이것도 갱신형으로 10년 단위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상품으로 가입 중이십니다. 네. 그리고 또 세부적인 담보를 좀 봤을 때 유방암 남녀 생식기암이라고 분류가 된 암 진단비가 있습니다. 요것은 사실 손해보험사로 가입을 하게 되면은 소외감이 아니라 일반암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는 보장이거든요. 네. 생명보험사에는 이처럼 유방암 남녀 생식기암에 대한 진단비가 소외감으로 분류되어 있는 상품이 있어요. 바로 이 두 상품이 그래서 보장 범위에 대한 부분들도 좀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의 보험을 리모델링을 싹 시켜드렸는데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결과를 좀 확인해 볼게요. 네, 이제 전체적으로는 기존 보험이 갱신형도 문제였고 보장 범위가 좁은 게 문제였기 때문에 네. 일단 갱신형 보험을 비갱신형으로 바꾸고 또 보장 범위도 뇌출혈에서 뇌졸중으로 넓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암 진단비는 5천만 원, 또 뇌졸중하고 급성심인세 진단비는 3천만 원을 각각 100세까지 비갱신형으로 보완을 했고요. 네. 또 각종 수술비라든지 상해 관련 특약들도 모두 다 비갱신으로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M화재 운전자 보험의 경우에는 이제 이따 아내분과 묶어서 상품을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추가적으로 이제 갱신 보험에 대한 부분을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분은 두 분이 이제 계속 보험을 유지하게 되면 향후에 보험료가 한 푼도 안 오른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보험료가 1억 800만 원 가량이 되세요. 근데 계속 오르겠죠. 네. 근데 요거를 지금 이제 비갱신형으로 바꿔드리면서도 이제 향후 4,500만 원 가량의 보험료 납부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최소 6,300만 원 가량의 돈을 절약해드릴 수 와, 있었던 거죠. 그러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 해드린 결과 남편분의 경우는 한 8만 원 정도 가량 보험료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뭐 이 나이대 분들의 30만 원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었지만 보장은 더 넓히면서 또 보험료는 줄어들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내분의 보험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내분은 H화재 건강보험에 6만 4천 원 정도, 또 L생명 간병보험에 3만 2천 원 정도, L생명 암보험에 7만 원, 또 L생명 암보험 2만 9천 원 해서 한 20만 원 정도 가량의 보험을 가지고 계셨는데 네. 이분도 마찬가지로 남편분의 복사본이에요. 전부 다 갱신형 위주의 설계로 돼 있으시고 또 보장 범위도 좁게 설정이 돼 있으시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 유지하고 싶은 보험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비갱신형으로 권할 것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뭐 비갱신으로 바꾸는 게 더 이득이니까 그렇게 해약을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여태까지 낸 보험료가 얼만데 싫어요, 아까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좀 생각을 어떻게 바꾸셔야 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손실과 장기적인 손실을 어떻게 이제 되어지느냐에 대해서 고려를 말씀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냈던 돈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네, 되게 많으신데 맞아요. 사실은 보험은 냈던 돈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요. 써져 있는 이런 보장들이 사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아무리 당장의 손실을 봐서 되게 마음 아프시겠지만 물론 당연히 신경 쓰이시고 사실 진짜 돈 아깝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납입 종료되는 시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20년을 냈던 간에 내가 앞으로 30년 동안 살 계획이라고 하면 앞으로 30년을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리하는 게 맞겠죠. 네, 그러니까 당장에 나무를 볼 게 아니라 멀리 좀 숲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혼나야 될 때는 또 따끔하게 혼도 나야 되거든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내분의 보험 어떻게 리모델링이 되었나요? 남편분과 마찬가지로 보장범위 넓게 비갱신형으로 진단비들을 이제 변경을 했고요. 사실은 그 여성분이시다 보니까
남편분보다는 그러니까 보통 동년배 기준으로 봐도 50살 남성분, 50살 여성분이 있으면 똑같은 보장을 해도 여성분이 더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는 필수로 가입을 하는데 네. 이런 큰 질병에 대해서 사실 노출될 확률이 남성분들이 더 높아요. 어허. 좀 안타깝게 그러다 보니까 손해율이 높고 하다 보니 여성분들이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보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되게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운전자 보험은 두 분 다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한 상품에 묶어서 연생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묶어서 한 상품에 같이 똑같은 운전자 보장을 가입을 시켰고 5년만 내고 죽을 때까지 보장받는 걸로 하여도 두 분 합쳐서 5년 동안만 18,580원만 내면 와우. 돼요.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험을 이끌어 나가실 수 있게 리모델링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분들 리모델링 받고 나서 굉장히 뿌듯해 하셨을 것 같아요. 반응 좀 어떠셨어요? 좋아들 하셨어요? 많이 좋아하셨죠. 그쵸. 네, 사실은 앞으로 내야 될 돈을 많이 아낄 수 있다는 그럼요. 거에 굉장히 큰 메리트를 느끼시더라고요. 와, 1억 얼마라는 보험료 얘기 듣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1억 벌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사실은. 네. 자,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한 사례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나는 지금 맞게 가입이 되어 있는지 혼자서는 체크하기가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요, 친절하게 저희가 이 부분은 유지하시는 게 맞고 이 부분은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례인가요? 59세 여성분이시고요. 네. 가정주부세요. 근데 이제 그 남편분 혼자서 외벌이를 하시는데 네. 이분 보험료가 한 달에 혼자서 130만 원. 혼자서 100만 원 가량을 내고 네. 계신. 야, 그렇죠. 부자면 130. 괜찮아요. 돈이 뭐 그렇긴 한데 많으면. 네. 배우자분이 참 힘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외벌이 하시는데 아내분 앞으로 130만 원. 이게 주변에서 또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네. 왜 아내 앞으로 130만 원이야 보험? 어머. 이거 뭔가 아하, 냄새나는데 이럴 수 뉴스에 나올 있거든요. 수 그렇죠. 있는. 아하. 근데 이제 보험료를 많이 내시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공통점은 만기가 다 짧아요. 어휴. 만기 짧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S생명 건강보험 이거 납입 완료됐고요. 완료. 예, 단점은 이제 80세 만기지만 그래도 납입이 완료된 걸 굳이 그쵸. 해약할 필요는 없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살리고. 유지하시는 걸로 권유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디화재 건강보험 10만 원가량 납부 중이신 게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역시 갱신형으로 5년 단위로 보험료가 올라요. 80세까지 보장받기 위해서 80세까지 보험료를 내셔야 아이고. 합니다. 보험료도 인상이 계속해서 될 거고요. 가입 시점이 2009년에 가입했었고요. 6만 원으로 보험료를 내고 계셨다가 2014년도 첫 해 갱신 시점 시 10만 원대로 보험료가 인상이 된 거예요. 야. 앞으로 보험료 부담이 계속해서 증가할 거라는 가정하에 네. 그리고 또 20년이나 아직 보장 기간이 남아 있거든요. 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비갱신형으로 변경하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뭐 갱신되는 보험이 한두 개가 아니라면 80세까지 너무 긴 시간이잖아요. 뭐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다 보면 이거 뭐 노후자금 아껴둔 거를 보험료 내는데 뭐 다 써버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계속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또 발견이 됐는지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디화재 건강보험 97,000원짜리가 이제 실비의료보험이거든요. 실손의료보험인데 원래 실손의료보다 한 2배 정도 비싼 금액으로 돼 있어갖고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을 이제 다시 갱신해서 전환 실비로 이제 바꿔드리려고 했더니 네. 이분은 이제 과거 병력이 좀 있으세요. 디스크 같은 게 병력이 있어가지고 별 수 없이 이제 이분 연령이라든가 이런 고려해봤을 때 조금 비싸지만 유지할 수밖에 없겠다. 옛날에 가입했기 때문에 조금 그 자기 부담금이 좀 적은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디화재 간병보험 또 92,000원짜리가 있는데 요거는 장기 요양 판정을 받게 되면 2천만 원을 보장해주는 보험인데 이미 납입을 6년 정도 하셔가지고 앞으로 4년만 더 납부하시면은 100세까지 간병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유지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S생명 암보험이 있습니다. 5만 원가량 납부하는데요. 뭐 이것도 크게 두 가지 문제점으로 보여집니다. 여전히 갱신형이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이 보장의 범위도 문제였습니다. 이 생명보험사는 보통 이제 암에 대한 보장 범위를 일반암에서 남녀 생식기암, 유방암에 대해서는 가입 금액의 소액을 지급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형이 문제점, 보장 범위가 문제점. 그래서 요거는 정리하라고 권유해 드렸습니다. 네.
네, S생명의 변액종신보험이 있죠. 네. 오, 이건 금액이 뭐 어마무시하네요. 네, 100만 원가량 매월 납입하고 계시는 건데 이거였네. 얘가 문제네. 그렇습니다. 제일 큰 네. 문제인데요. 5년 납으로 해서 지금 절반 이상 보험료를 납입을 하셨어요. 3년 5개월가량 납부를 하셨는데 이 보험을 왜 가입했냐고 여쭤봤어요. 네. 이게 수익률이 10%가 날 거라는 설명을 듣고 가입을 하셨던 아하. 저축보험으로 잘못 가입하셨는데 엄연히 종신보험입니다. 보장성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맞지 않게 가입을 하셨던 상품인데 요 아드님께서 계셔서 사망보험금은 그래도 좀 남겨주고 싶다라고 하셨거든요. 보험을 리모델링할 때 해약만이 답은 아닙니다. 유니버셜 기능이라는 생명보험사에 있는 제도성 특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바로 대체 납입을 활용을 해서 더 이상은 신규 보험료가 투입되지 않더라도 보장 만기까지 보험 보장을 100%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알려드려서 좀 유리한 조건으로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추천드렸습니다. 네. 네,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네. 이 변액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3년 5개월가량 납부를 하신 거예요. 네. 5년 납으로 돼 있었고 그러면 한 1년 7개월가량 남았잖아요. 그럼 3년 5개월 동안 냈던 그 보험료에 대한 해지환급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지환급금을 앞으로 1년 7개월 동안 매월 끊어서 대체 납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해약을 안 해도 5년이 채워지고 그다음에 약속된 사망보장금은 받을 수 있게끔. 사실 생명보험사는 이런 제도성 특약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보험을 해약 안 하고 하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S생명의 연금보험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납입이 끝났어요. 네, 총 원금 한 6천만 원 정도 투입된 건데요. 근데 이게 문제점은 이제 뭐냐면 연금보험은 저축보험은 잘못 가입하면 변동금리형으로 가입이 됩니다. 네. 과거에는 확정금리 뭐 7%, 10%짜리는 있었지만 보통 현재까지는 보험사가 금리가 변동되는 매달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변동금리형 상품을 쓰는데요. 근데 이 보험 또한 연금보험인데 최저보증이 10년 초과 시 1.5%밖에 안 해주는 금리가 변동되는 연금보험이었어요. 이게 나중에 안 좋다라고 보여지는 건 뭐냐면 내가 가입했을 때 설명드렸던 연금액과 실질적으로 내가 연금 개시 시점이 됐을 때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아하. 더 적어집니다. 높아지진 않고요. 네. 그리고 연금 개시 시점도 80세로 돼 있더라고요. 이분이. 인지를 전혀 못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납입이 완료됐다고 해서 무조건 냅두시는 것보다 연금보험은 납입이 완료된 게 있어도 전략만 잘 짜시면요. 굳이 추가로 비용을 더 안 들여도 연금액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리모델링 후에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추가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59세 여성분, 가정주부분께서 월 납입액 13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계셨습니다.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이 보험료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리모델링 시켜드렸죠. 자, 결과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기존에 납입이 완료되었던 S생명 건강보험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드렸고요. 그리고 D화재 건강보험의 경우는 실손의료비 보장이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환 실비가 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납입하도록 했고요. 또 S생명의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니버셜 기능을 활용해서 대체 납입으로 전환을 해서 향후 보험료 납입 없이 기존의 보장 그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유지하게끔 해드렸습니다. 네.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진단비에 대한 보장이잖아요. 네. 이걸 두 개의 상품으로 좀 나눠서 준비를 해드렸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가입자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원하는 보장을 가입을 하려고 한다면 네. 한 회사에 다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상품으로 회사를 나눠서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이고 진단비 중에 암 진단비와 뇌혈관 질환, 뇌졸중, 허혈성 진단비, 심근경색 진단비, 각종 수술비와 질병 후유 장애를 M화재 건강보험으로 그리고 H화재 건강보험으로는 부족했던 암 진단비와 나머지 수술비나 상해 담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보험료를 보시면은 원래 130만 원가량 내고 계시다가 지금 20만 원대로 뚝 떨어지셨잖아요. 확 줄었죠.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는데 네. 실제로 상담을 해드릴 때 방송에서 다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상담을 해주세요 하고 상담을 하러 가면요. 네. 한 40대 중후반의 가입자분이신데 한 10만 원대 보험료를 갖고 계신데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줄여드릴 수는 없겠죠. 10만 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런 좀 극단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드라마틱한 부분인 거고요. 실제로 그 연령에 맞는 어떤 표준 기준만큼 가입을 하게 되면은 적절한 보험료가 좀 산정이 되어 있어요. 내 보험이 적절한 보험료로 지출이 되고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게 이 리모델링이 가장 중점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이어트만 시켜드리는 게 아닌 그렇습니다. 거예요. 부실하면 또 살도 찌워드려야 됩니다. 네, 계속해서 리모델링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연금보험 기존에 이제 6천만 원 납입이 이제 총 원금이 6천만 원 투입된 납입이 만료된 게 있었죠. 근데 이제 이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가 문제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전략을 짜드렸냐면 원래 저축보험이라는 것에는 이 중도인출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50에서 80% 연 12회에 걸쳐서 꺼내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약관대출이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약관대출은 내가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이자 내고 갚아야 되는 거지만 네. 이거는 내 돈을 꺼내 쓰는 거기 때문에 이자를 내는 건 없습니다. 한 번 수수료를 뗍니다. 네. 0.1%에서 또는 아니면 2,000원 중에 저렴한 걸로 한 번 떼고요. 갚지는 않으셔도 돼요. 대신에 이 저축한 금액에서 내가 받기로 한 금액이 있으면 중도인출 받았으면 좀 감액이 되겠죠. 네. 중도인출 가능액이 4,500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4,500을 중도인출을 받으셔서 나머지 1,500은 남겨놓고 4,500을 최저보증을 높게 4에서 5%를 해주는 확정형으로 보증해주는 연금보험에다가 거치를 하게끔 도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6천만 원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보다 이렇게 1,500, 4,500 나눠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나중에 보통 65세 연금 개시를 하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월 받는 연금액이 최소 15만 원은 더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리모델링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거 뭐 전략을 뭐 입시 전략, 뭐 취업 전략만 짤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 보험도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보험료는 조금 들면서 내가 보장은 챙겨갈 수 있는지 좀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아울러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요, 보험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장 내역의 가치를 저희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이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험 가입과 관리 결과는 본인이 선택하셔야 한다는 점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보험 가입하실 때 이 약관 꼼꼼하게 읽어보신 적 몇 번이나 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요, 글씨가 막 많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귀찮아서 읽어보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 약관 현명하게 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약관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약관 읽어주는 남자, 일명 약관남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약관 준비해 주셨죠? 네. 네. 오늘도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CI 보험 중에서 중대한 급성 심근 경색증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해요. 네. 그래서 약관을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네. 중대한 급성 심근 경색증이라 함은 관상동맥, 심장동맥의 폐쇄고로 말미암아 심근으로의 혈액 공급이 급격히 감소되어 전형적인 흉통의 존재와 함께 해당 심근 조직에 비가역적인 괴사를 가져오는 질병으로서 발병 당시 다음 두 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 첫 번째, 전형적인 급성 심근경색의 심전도 변화가 새롭게 출현. 2. CKMB를 포함한 심금효소의 발병 당시 새롭게 상승. 말이 어렵죠. 지금 리액션을 잃었어요. 예, 우리나라 말인데 어렵죠. 비가협 뭐 약간 이런 거 있던데 예. 들어도 근데 모르겠네요. 사실 여기 특징은 뭐냐면 일단 급성 심근경색증인데 네. 심장병이거든요. 근데 심장병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심장증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천천히 오게 되는 만성 심장병인 협심증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협심증은 급성 심근경색은 포함되지 않아요. 얘는 급성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협심증은 보장해주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일단 급성 심경색증이면서 이게 중대한이란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중대한의 특징이 뭐냐 두 가지가 말씀드렸는데 심전도 변화. 우리가 심전도 검사를 하잖아요, 병원 가서. 네. 그 심전도 변화가 새롭게 있어야 되고 엔드.
엔드. 예, 또는이 아니고 끝이 엔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예. 약관. 네. 효소의 발병 당시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니 효소 수치가. 아. 근데 이게 어느 하나만 해도 있던가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는 얘기인데 그 2번 항목에 보면은 네. 안정 협심증, 음. 불안정 협심증, 변형 협심증이잖아요. 네. 요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협심증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아하. 보장 범위 넓은 건 제외가 된다는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혈액 중 심장 효소만으로 급성 신경쇠증 진단을 내린다든지 심전도 검사만으로 내릴 수가 없다라고 쭉 나와 있잖아요. 어느 특정 한 검사만 가지고도 급성 신경쇠증 판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어려운 것도 받을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중대한 급성 신경쇠증은 이 모든 검사를 다 포함해서 두 가지의 정상적인 수치, 심전도 변화하고 효소 변화 수치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급성 신경쇠 판정 받는 것도 전체 심혈관 질환의 한 10% 정도로 어려운데 그중에서 중대한이라는 판정을 받는 거는 거의 뭐 1% 이하에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걸 거의 로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내가 심장 질환을 완전히 다 보장받고 있다고 안심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대한 뇌혈중과 더불어 중대한 급성 신경쇠증으로 돼 있다 그러면 네. 이거는 거의 보장을 못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연락을 주셔가지고 내 보험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니 저는 이렇게 약관 내용 들으니까 이거는 그냥 안 주겠다라는 심보로 만든 것 같고 듣는 입장에서도 듣다 보면 그냥 됐어요 안 받을게요 막 이렇게 포기하게 될 것 같아요. 예, 도대체 약관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도 이제 그렇게 보험에서 안 주기 위한 조항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이 CI 보험 자체가 사망보험금을 떼주는 거거든요. 네. 내가 사망보험을 1억을 들어놨으면 이런 게 걸리게 되면 8천만 원을 주는 거거든요. 보험회사 이거를 쉽게 주겠어요? 주기 싫지. 그렇죠. 800만 원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까다롭게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보험이 아니라 그냥 로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직도 이 부분을 그냥 나는 이제 보험이 있으니까 그냥 단지 보험이 있으니까 심장은 안전 문제 없어 이랬는데 이제 나중에 걸려버리시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이걸 과대 광고를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금액만 강조해요. 8천만 원 드립니다. 그러면 혹 해가지고 가입을 하잖아요. 당연히 가입하고 근데 받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이런 거보다는 조금을 받더라도 많이 넓게 받을 수 있는 걸로 하는 게 보험의 진정한 목적이 맞다고 봅니다. 네. 자,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 같은 입장에서도 혼자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럴 때 저희 방송 적극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약관을 이만큼 막 읽어주셔도 다 해석해 주시는 거죠? 그럼요. 네, 여러분 걱정 없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보험학개론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좀 시원하게 해결해 드렸는데요.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